안녕하세요. 칼기노트의 신성국 신부입니다. 오늘은 항공기 사고조사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 칼 882 사고조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카오는 I는 인터내셔널, C는 시빌, 그리고 A는 에비에이션, 그리고 O는 오르가니제이션. 이것을 줄임말로 유엔 산하 항공 전문 기구를 말합니다. 이 기구는 국제 항공 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기술 및 안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를 체계화시키는 기구입니다. 아이카오에서 제시하는 항공기 사고 조사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 사고 조사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 대처합니다. 오늘은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 진상규명하는 칼 858기 사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항공기 사고 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이카오 협정 부속서 NX 13을 기본적으로 근거로 합니다. 특히 NX 3장 1절에는 항공기 사고와 준사고 등 사고 조사 목적은 반복되는 사고의 예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대한항공 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본부 고문이셨던 김성전 이분이 작년 국회에서 비행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제로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그 글에 제시되었던 사고 조사의 기본 원칙들을 기반으로 해서 칼 858기 이 사건의 의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비행기 사고는 블랙박스의 잔해를 통해서 반드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잔해는 찾을 수 없지만 폭파는 맞다. 사고가 난 항공기의 잔해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엔진에 이상이 있었다면 이상이 있었던 흔적이 남습니다. 만일에 폭발이 있었다면 폭발의 흔적이 또한 남게 됐죠. 폭발이 일어난 쪽은 외부로부터의 즉 휘어지는 현상과 파열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칼 858기 사건의 경우 사고 조사 과정에서 큰 의혹들을 갖게 만듭니다. 사고 원인을 말해주는 잔해를 하나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항공기 폭파 테러 사건으로 규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잔해를 전혀 찾지 못한 상황에서 항공기의 폭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기부에서 제시한 증거는 김현희의 자백뿐이었습니다. 또한 1990년 3월경 국내로 들어왔던 88 서울올림픽 로고가 박힌 항공기 잔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또 감정한 결과 폭약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현희의 자술서에 따르면 김현희는 폭발물을 자신의 좌석 위 선반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좌석 위치가 7B, 7C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상부의 잔해에서 폭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김현희가 올려두었다는 폭약으로 인한 폭발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858기 블랙박스를 찾지 않았다, 찾지 못했다. 이 부분을 짚어보면은 항공기 사고 조사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핵심 부품은 블랙박스입니다. 항공기의 경우 특히 조종사와 부조종사 간의 음성 기록, 그리고 조종사와 관제소와의 그 교신 기록 장치가 블랙박스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조사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예상되는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블랙박스는 사고 후에도 30일간 신호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중에서도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 한국에도 해양연구소가 보유한 블랙박스 탐지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종된 이 비행기를 수색하는 데 있어 이 장비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정원 진실이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당시 안기부 수사단장이었던 정영근은 2003년 라디오 방송 거기에 출연해서 사고 해역의 수심이 3,000m이고 유속이 초속 300m에 달해서 블랙박스 수거가 어려웠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칼 858기 사고가 있기 2년 전에 이미 2,000m의 수심에서 인도항공 182기에 블랙박스를 해수한 사례가 있고 또 더 깊은 곳에서 성공한 사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수심이 수천 미터에 달하면 블랙박스 탐지와 해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마 정부가 칼 858기 사고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제시된 사고 예상 지점의 수심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수심은 4-50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에도 해류의 속도가 초속 300m인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고 해역의 수심과 유속을 거짓으로 발표하면서까지 블랙박스를 수거하지 않은 이유가 저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결국 수색 과정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잔해와 블랙박스 그 어느 것도 하나 찾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에 대한 원인만 발표한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칼 858기 사고조사와 결과의 발표이기에 우리는 이 사건을 32년째 미해결된 사건으로 보고 지금도 진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고 원인을 애단하지 말라. 사고와 관련된 섣부른 애단은 사고 조사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조사에 임하는 요원들은 편견을 배제하고 외부의 압력에 대해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항상 자신들이 수집한 증거물과 자료에서 사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사를 하러 간 공항에서부터 대한항공에서는 이를 북한에 의한 테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안기부 또한 역시 수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기 사고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사고조사의 결과 발표는 사고 발생국에서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버마, 지금 미얀마 이 사고 조사 보고서가 나온 후에 한국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안기부가 먼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북한 공작원인 김현희 일행이 칼 858기 기내 선반의 폭발물 컴퍼션 4 350g과 액체 폭약 PLX 700cc를 설치해서 항공기를 공중 폭파시켰다는 것, 이것이 안기부의 발표였습니다. 폭발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안기부는 테러에 의한 폭발하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기부의 발표가 그대로 버마 조사 보고서에 반영되었습니다. 버마 보고서에는 한국에 따르면 이라는 말과 함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버마 사고 조사 보고서는 안기부 발표를 그대로 다 수용해버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후에 안기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7년 10월 24일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칼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탄의 이름과 양은 안기부가 김현희 진술에 의존하여 임의로 추정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테러범으로 알려진 김현희는 C4와 PLX라는 폭약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이상하죠. PLX라는 액체 폭약은 미국
그 육군성 산하 무기공장과 폭약연구소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P는 피카티니, 미국의 그 뉴저지주에 피카티니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국방성 산하의 그 폭약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안기부의 발표대로라면 미국 정부와 미군의 엄격한 관리하에 있은 미국산 폭약을 적성국인 북한이 테러에 사용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러니 안기부의 발표를 믿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무지개 공작, 안기부가 만든 무지개 공작, 그 실체가 이러한 의혹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지개 공작은 1987년 11월 29일 칼 858기 이 사건을 북한에 의한 테러 폭파 사고로 공작을 만든다. 이런 것을 안기부가 문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006년 국정원 과거사 진실에서 무지개 공작에 존재했다는 것을 그 당시 공개했죠. 2007년도에 저희들이 무지개 공작의 문건이 법원을 통해서 공개 청구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일부가 됐는데 무지개 공작은 총 5쪽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2페이지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비공개된 3쪽에 대해서는 다시 작년에 또 행정법원을 통해서 공개 청구를 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1심에서는 패소하고 2심에서는 승소를 해서 공개하라는 그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정원에서 다시 상고하는 바람에 지금 대법원까지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개된 부분은 없습니다. 칼 858기는 무지개 공작에 의한 기획 사건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사고의 원인은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조각의 잔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공기 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는 현장에 반드시 증거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잔해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기에 절대 현장은 보존되어야 하고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카오 부속서 13회 3장 1절에는 증거의 보호와 보존 및 항공기 제거를 하는 절차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조사의 기본 원칙은 한 조각의 증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칼 858기 사건의 경우 잔해를 수색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발견된 잔해조차도 제대로 수집해 조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수집 자체를 포기한 사고조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그 사고 조사에 대해 설명을 했다시피 정부 조사단은 마지막 교신이 끊긴 지점이 어디스 지역, 즉 안다만 해역을 수색하지 않고 최종 교신 지점으로부터 수백 킬로나 떨어진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를 수색했습니다. 육지 수색에서 7일을 허비하고 그 후에야 이제 안다만해로 수색 장소를 옮겼지만은 해양 수색은 3일 정도만 하고 끝냈습니다. 아무것도 찾은 게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조사를 끝낸 것입니다. 과연 그 잔해를 찾을 의지가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네, 당시 태국 경찰에 추락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실종 당시 태국 레이더에는 칼기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파악한 후에도 육지 수색을 계속 진행했다는 것. 체계가 없는 수색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수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 조사단이 공식 철수한 다음 날부터 미국 해군과 버마 공군에 의해서 벵골만 코섬 인근에게서 부유물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대한항공 조사단이 수색을 진행했지만 잔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버마 화물선 다곤 1호에 의해서 구명보트가 발견되고 그걸 수거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갑자기 미국에 요구했던 수색 협조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국무부 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구명보트가 발견된 위치는 기존의 수색 지점과 달랐습니다. 수심도 아주 얕았고요. 추가 수색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색 협조를 철회했다는 것,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이카오 부속서 5장 13절에 의하면 새로운 증거나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면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 차원의 재수색을 통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서 그 동부속서 5장 5절에는 모든 사고의 조사 기록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증거와 기록들은 보호되어야 하고 또 당연히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죠. 잔해가 발견되는데 수색 작업을 중단하거나 또 임의로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잔해가 발견되었음에도 수색 협조를 철회하고 추가 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발견된 잔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잔해들은 어디에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없습니다. 모두 이미 다 폐기되었고 해결된 것이 없는 사건인데 그런 중요한 증거들 다 없애버린 것이죠. 정부가 증거인멸을 했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바로 그 증거 반증입니다. 예, 그 항공기 사고 조사 전문가들 저희들이 그 자문을 구했을 때 항공기의 그 동체 잔해를 보존하는 그것을 또 소유하는 기관은 보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동체 관련된 보험을 항공사 측에 들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사 소유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칼기 동체는 보험사가 지금 소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당시에 그 대한항공이 들었던 영국 로이드 보험 그쪽에서는 전혀 이 사건을 조사했다는 자료나 기록들이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잔해 보존 문제가 저희들에게는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넷째, 항공기 사고 조사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항공기 사고 조사는 그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종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조사의 목적은 반복되는 사고의 예방이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어야만 사고 조사를 종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 조사는 정치적이거나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종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미제의 그 사건으로 그 사고 원인을 추정하더라도 새로운 증거나 중요한 증거가 나오면 재조사를 해야 함이 그 아이카오 부속서 13의 5장 13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잔해들이 발견되는데도 칼 888기 사고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32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은 제대로 된 수색 또 조사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저희들은 반드시 사고 조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잘못된 사고 원인 규명은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고 원인이 잘못 규명되면 사고 예방 대책이 달라집니다. 사고 예방 대책이 잘못되면 유사한 사고는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사고조사의 결과 보고서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추정되는 사고의 원인을 나열해주고 또 그에 따른 대비책 전체를 언급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추후 다른 증거가 나오거나 과학적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쉽게 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칼 888기 사건의 경우 제대로 된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발견된 잔해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그 수많은 의혹과 다른 가능성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건으로 인해 희생되신 115명의 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또 양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칼기 노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